안녕하세요. 참으로 많은 사연에 공감하고 울고 웃고 하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18살 어린 나이에 첫사랑과 눈이 맞아 철없이 미래를 약속하였죠. 그때 당시 첫사랑의 약속이 얼마나 믿음직스럽던지 그렇게 저는 19살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철없을 적 불장난 한 번으로 임신이 된 것이죠. 하지만 차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더군요. 모진 마음을 먹다가도 꿈에서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를 없애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뱃속에 아기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전 부모님에게 저의 임신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저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평화롭던 저희 집은 저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죠.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되게 공부를 곧잘 했었던 저는 부모님의 희망찬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그래도 그때는 저의 첫사랑과 함께라면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며 꿋꿋이 이겨냈어요. 아직까지 배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는 비밀로 하고 학교를 다녔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쳐? 말 좀 해봐 이거사.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어찌 살라고? 아니 참나. 기껏 학교 보내놨더니 딴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당장 나가. 너 같은 딸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아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아기 꼭 낳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네? 저 잘 키울 수 있어요. 너도 애인데 애가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아빠 엄마는 네가 더 소중해. 그걸 못 본다. 철없을 때 실수할 수 있어. 없던 일로 하자. 앞길 창창한 애가 애엄마가 돼서 사는 꼴을 보라는 거냐? 아빠 엄마는 그렇게는 못해. 더 이상 토달지 마라. 아빠 엄마한테도 소중하듯이 내 뱃속의 아이도 나한텐 소중해요. 죄송해요. 제발 이번에 제 뜻 들어주세요. 잘 키울게요. 네? 부모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앞날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딸이 19살에 아이를 낳고 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지금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지 이제서야 헤아려집니다. 엄마는 저를 끌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당장 지우자며 재촉하셨고 그런 저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했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많이 당황했죠. 처음엔 놀랐을 거라 생각하고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자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했으니까요. 뭐? 임신? 확실한 거야? 아니, 제대로 확인해 봤어? 갑자기, 진짜 어떡하지?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 엄마 아빠는 알고 계셔. 당장 그놈 데려오라고 난리지. 너도 빨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뭐?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알면 나 죽어 진짜.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엄한데. 일단 좀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난 이 애 낳을 거야. 그리고 마음먹었어.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누구보다 좋은 부모로 살 수 있어. 난 지금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그땐 내 실수였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 일단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좋게 생각해. 우리 아이잖아, 어? 너만 믿고 있을게. 제 기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오히려 실은 내색이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저런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저도 완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꼭 양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합법적으로 낳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하다였죠. 절망스러웠어요. 하루가 다르게 배는 불러오는데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절대 낳는 것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시고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저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마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울 순 없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말하려고 몇 번이나 용기 내봤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 미안한데 우리 이 아이는 지우자. 뭐? 고작 할 말이 그거야?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잘못한 일을 왜 아이가 책임져야 해? 너 정말 너무한다. 생각 좀 해봐. 너 대학 안 갈 거야? 나중에 대학 가서 졸업하고 그때 애 낳아도 되잖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빠 엄마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신데 이렇게 실망시켜드릴 순 없어. 미안해. 더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러니 마음 돌려. 너 정말 책임감 없는 애구나. 난 절대 포기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말 못하면 내가 해. 두고 봐. 이 아이는 꼭 낳을 거야. 너무 실망스러운 그의 지우자는 말에 폭풍같이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네가 못하면 내가 말한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찾아간 남자친구의 집에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규성이 친구라고? 그래, 네가 어쩐 일이니? 규성이 불려줄까? 여기 잠깐만 앉아 있으렴. 규성아, 친구 왔다. 나와 보렴. 야, 여기를 어디라고 와? 아, 나가. 나랑 얘기해.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나가. 제정신이야? 내가 얘기한다니까. 남자친구는 절 보자 사색이 되어 절 쫓아내려고 했어요. 너무 슬펐죠. 하지만 아이를 지켜야 했기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저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남자친구의 아버님, 어머님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처참했죠. 아니, 네가 말 못하는 거 내가 말할게. 어머님, 아버님,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사실 규성이 아이 가졌습니다. 뭐? 규성아, 네가 말해보렴.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지. 네가 말해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진짜. 죄송해요,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최대한 엄마 아빠한테 피해 안 끼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참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그게 규성이의 애라고 확신할 순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지?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네? 말씀이 지나치세요. 이규성, 너 말 좀 해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어야 하는 거야? 어디서 남의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패고 와선 뭐?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아들 애를 가졌다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어떤 집안인 게 중요한가요? 팩트는 규성이 아이를 가졌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 가문이다. 규성이도 곧 의대에 진학할 거고,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마라. 아이는 지워라. 돈은 대주마. 그렇게는 못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규성, 너도 진짜 비겁하다. 이 애가 네 애가 아니야? 네 입으로 말해봐. 남자친구의 아버님 말은 충격적이었죠. 자기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어디서 남의 애를 베놓고 뻔뻔하게 따지는 거냐고 했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는 건 무리라고 판단되어 뛰쳐나왔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따라오기는커녕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절망스러웠어요. 19살에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를 가졌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일인 건 맞지만 아이 하나를 책임지기가 이렇게 어렵다뇨. 정말 속상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을 나와 터덜터덜 걷다 집 앞에 도착하여 한참을 울었어요. 문득 뒤에 인기척이나 뒤돌아보니 조용히 저희 아빠가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죄송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공존하여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를 낳고 얼마나 기쁘던지. 아마 그날은 내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날이었다. 오늘이 최고로 마음 아픈 날이고, 남자친구네는 뭐라고 하니? 얘기는 했니? 아마 그 집 부모들도 받아들이기 쉽진 않을 거야. 꼭 아이를 낳아야겠니? 그럼 당장 졸업은?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반대해요. 아이는 꼭 낳고 싶어. 내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요? 안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 네 눈에서는 지금 눈물이 나지? 아빠 눈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난다. 너도 네 애 낳아봐. 어떤 기분인지 잘 알 거야. 추우니까 들어와. 아빠의 피눈물 한마디에 와락 무너졌어요. 세상에서 이런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저도 저를 어찌할 순 없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자 아빠는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하지만 저를 말릴 순 없었어요. 이미 아이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무조건 낳아야 했거든요. 다음날 아빠와 엄마는 외출을 다녀오신다고 하고 밖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오시지 않자 걱정이 되던 참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혜미야, 여기 너희 엄마 아빠 와 계셔. 우리 집에. 얼른 와서 말려봐. 어? 아, 나도 진짜 모르겠다 이제. 하여튼 빨리 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엄마가 너희 집을 어떻게 알고 지금 오신 거야? 금방 갈게. 우리 아빠 엄마 좀 상처 안 받게 도와줘. 남자친구의 말에 헐레벌떡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곳엔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하고 계신 아빠 엄마가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평생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남한테, 그것도 저 때문에 고개를 숙이다니요. 그 자리에서 철버덕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죠.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이 더 대박이었어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된 거 아드님과 저희 딸아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네? 미쳤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앞날이 창창한데 어디 앞날을 망치려 들어? 그리고 그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게 확실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오셔서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만 가세요. 나 원참. 여기 누구 없나? 저희 딸아이가 밤만 되면 울어요.
어미 된 도리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애들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네? 예, 말 좀 해봐. 너도 책임이 있잖니. 우리 혜미만 탓할 게 아니라 이 집 아드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죠. 안 그러나요? 어머, 이 집 엄마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까놓고 그렇게 몸을 굴리는데 우리 아들네인 건 확실하고요? 벌써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아드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는 설득을 하려 하셨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콧방귀를 뀌시며 안 된다고 하였죠. 모욕적인 언사도 스스럼 없었고요. 그것을 보니 앞날에 희망이 부풀었던 게 와장창 깨지더군요. 저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이제 애 아빠는 필요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죠. 엄마, 아빠, 가자.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엄마 아빠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 아줌마, 아저씨, 잘 들으세요. 누구 애냐고요?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모욕을 줘도 유분수지. 이규성, 너 그렇게 찌질한 애였냐? 내가 미쳤지. 아빠 없이도 잘 키울 거고요. 두고 보세요. 지금 받은 굴욕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엄마, 아빠, 얼른 일어나. 가자니까. 그럼 그렇지. 어디 저런 내가 감히? 그래, 너 말 잘했다. 혼자 애를 낳아 키우던지 마음대로 하고 얼른 나가. 아줌마, 소금 뿌려요. 뭐? 우리 딸한테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우리 딸 봐서 참으려 했는데 병원장집이면 다야? 내가 그 병원 다 소문내서 박살 낼 줄 알아?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어디서 우리 딸을 그딴 식으로 대해? 너네 사람 잘못 봤어. 알겠어?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나라 앞세워 팔자 고치려고 했다면 오산이야, 이 사람들아. 어딜 우리 집에 들어와?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너 두고 봐.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당한 모욕 다 갚아줄 거니까, 알겠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소금을 뿌리려고 하자 엄마는 벌떡 일어나 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나머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리고 전 학교를 반개월 남겨놓고 자퇴를 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왔고 소문이 퍼질 대로 나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아이였어요. 딸아이는 제 이름 강혜미에서 강씨를 따서 강유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어요. 모성애란 대단했죠. 그리고 내리사랑이라던가요. 부모님도 제 딸아이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공부에 틈틈이 전념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삶 포기하지 마라. 엄마는 그거 하나뿐이야. 애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거 싫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줄 거니까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엄마 아빠는 그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엄마, 고마워.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한테 이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혜미 너 믿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유진은 걱정 말고 우리가 다 돌봐줄 거야. 너도 너 인생 살렴.
엄마 아빠의 권유로 검정고시도 봐서 합격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곧잘 했던 저는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낮에는 학생, 밤에는 육아로 눈꽃을 새 없이 지냈죠. 생각보다 아이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밤에라도 저 혼자 애를 봐야 했죠. 시험 기간이라도 겹치려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살았어요. 그래도 덕분에 저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시험 3번 만에 40패스를 하였습니다. 검사가 되었죠. 제가 사실을 패스하던 날 아빠 엄마는 2번째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로 임용되던 날 우리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행복했어요. 우리 혜미가 검사가 되다니 정말 수고 많았다, 혜미야. 엄마는 이제 요한이 없어. 유진아, 우리 엄마랑 같이 사진 찍을까? 우와, 엄마 축하해. 그럼 우리 엄마 이제 뒤입더 높은 사람 되는 거 맞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다. 우리 엄마 검사라고? 그럼 자랑해도 돼.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효도할게요. 효도는 이걸로 충분해.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도 행복하니까. 아유, 기쁘다, 우리 딸. 검사가 되다니. 정말 대견해. 그렇게 제 인생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미움모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검사가 되자 태도가 돌변했죠. 검사가 되니 제 딸아이도 미움모의 딸이 아닌 엄마가 검사래라는 말을 듣고 있더군요. 이런 게 능력이구나라고 실감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 아빠에게 당했던 배신, 그 집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언젠간 꼭 대갚아주리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 마음가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없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제가 아낌없이 사랑을 준 덕분에 한부모 가정에 태어난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밝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검사로 10년 재직을 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죠. 과거가 어둡다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성공하였어요. 누구나 아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그리고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주는 딸, 남부러울 거 없었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고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 딸아이는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여 저를 쏙 빼닮아 로스쿨에 진학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 엄마도 기뻐하셨어요. 아유, 검사가 한 명도 나오기 힘든데 우리 소녀딸까지 로스쿨에 가다니. 아유, 엄마 닮아 아주 머리가 똑똑하다니까. 할아버지,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우리 엄마 닮아 이렇게 똑똑하지 안 그래? 두고 봐. 엄마처럼 멋있는 사람 될 테니까. 아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혜미야. 넌 안몰래 흘린 눈물 얼마나 많겠어. 모든 게 다 보상되는 느낌이야. 정말 행복해. 그렇게 저희 집은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을 뒤로한 채 전 제자리를 찾으며 일을 해나갔죠. 어느 날 의료 소송건이 저에게 들어왔더군요. 소장을 보니 피의자가 이규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아는 의사 이규성이 맞는다면 바로 유진이 아빠였던 것이죠. 피해자를 만나 자초지종 설명을 들어보니 의료가실로 인한 척추 손상이었죠. 하지만 사실 의료소송을 피해자가 이기긴 쉽지 않았지만 전 흥미가 생겼어요. 28년 만에
복수할 기회였으니까요. 소송 준비를 해보니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병원 자금 세탁에 비리에 대리 수술에 이건 뭐 불법 천지였죠. 일단 저는 의료가실에 초점을 두고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워낙 허점에 명백한 의료가실이었기에 소송이 수월했어요. 그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조계 28년 된 베테랑인 절 이기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피의자를 마주하는 순간 절 보고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욕심이 많이 찬 모습. 하지만 19살 이목구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더군요. 그 역시도 절 한눈에 알아봤고요. 전 통쾌했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여기를? 아니, 피해자 변호사가 너야? 네가 변호사가 된 거야? 말도 안 돼. 기막혀. 뭐가 말이 안 돼? 왜? 어디서 거지같이 살고 있을 줄 알았니? 거지 같은 건 너야. 지금 너 이게 뭐니? 형편없네 아주. 일부러 이 사건 맡은 거야? 혹시 날 계속 염탐하고 있었어? 유감이다 정말.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묻고 싶은 말이 많아. 너랑 나랑 할 얘기가 남았나? 무슨 얘기? 넌 그냥 여기서 이제 면허 정지가 된다는 거야. 아님 취소려나? 두고 봐. 너 꼴랑 의사로 해먹는 지금 그 짓 못하게 해줄게.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내가 널 왜 염탐하겠니? 뭐가 아쉬워서? 착각도 자유라더니. 나이가 먹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기대해.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이번에 피해가기 어려울 거야. 그동안은 돈만 주면 다 해결됐겠지? 이번엔 어림없어. 너희 집 3대째 의사 가문이라고 너네 엄마가 그렇게 복로와 노래노래 부르더니 별거 아니다 정말. 뭐? 네가 나를 따라다니지 않고서야 어떻게 변호사가 돼? 너 그때 애 낳고 그냥 자칫 감춘 거 아니었어? 근데 여길... 저의 말에 그는 말이 없었죠.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아주 고소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던 중 알면 알수록 웃기더군요. 척추 손상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병원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친아빠는 수술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도 시킨 대리수술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악질이었죠. 본인은 편하게 있겠지만 그 수술을 받은 환자는 무슨 죄겠어요? 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음속엔 정의감이 불타올랐죠. 너희 집 싹 다 엮어 다신 수술실 못 들어가게 해주마라는 생각으로 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계속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론은 대리수술 의료가실이 인정돼 아이 아빠는 면허가 취소되었죠. 통쾌했네요. 피해자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퇴장하려는데 아이 아빠가 절 붙잡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드러나 보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역시는 역시였지만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꼭 대리수술권도 엮어야 했어? 이건 의료과실의 문제지. 대리수술 문제가 아니었다고. 너같이 양심 없는 게 의사를 하면 되겠니? 돈에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게 반성 좀 해. 기껏 잘 살 거라고 다 버리고 떠났으면서 고작 한다는 게 의사 면허 취소? 참나 창피하다 진짜. 너랑 말 섞는 것도 불쾌해 알아? 그때의 안갚음을 지금 하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낳지 말자고 했잖아. 자기가 고생 자초해서 낳았으면서 날 왜 원망해? 넌 생명이 우스워? 어디서 그때 얘기를 꺼내? 네가 감히? 할 땐 좋았으면서 책임은 못 지겠다. 너 지금 의료과실도 그때랑 다를 게 뭐니? 너가 저지른 짓
똑똑히 그 책임 묻겠다는 뜻이야. 넌 콩밥 안 처먹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너네 집 가진 거 돈밖에 없잖아. 지금부터라도 너 때문에 척추 손상된 사람들한테 회개하며 살아. 알겠어? 다신 수술한다 뭐한다 깝죽대지 말고. 이 양심 없는 놈아. 내가 그때 미쳤었지. 너란 놈을. 너 지금 나이 든 네 모습 얼굴에 심술이 그득그득해. 알아? 거울 좀 봐. 무섭다 얘. 전 그렇게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통쾌했습니다. 의사가 됐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됐을 줄로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이 아빠인데 저런 모습을 보니 화가 났죠.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와 밀린 업무를 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딱 봐도 불길한 예감.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치는 목소리. 그 여자였습니다. 이규성의 어머니, 나에게 모욕을 준. 거기 강혜미 전화 맞죠? 나 규성이 엄이다. 당장 만나.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사무실로 가마. 사무실은 규성이한테 들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줌마가 함부로 와요? 28년 만에 전화해서 매너하고는 전 할 말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 후 비서에게 누가 나를 급히 찾는다는 말에 로비로 나가보니 28년 전 표독하기 짝이 없던 아줌마더군요. 표정은 잔뜩 상기되어 저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아들 의사면허 취소건으로 절 탓하려 온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참 입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새 그걸 지엄마한테 이르는 꼬락서니 하고는 아주 웃겼죠. 그리고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어요. 제가 분명 할 말 없다고 했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전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알아요? 그동안 아주 이갈고 잘 살았더구나. 그래, 이제야 속이 좀 풀리니? 네가 감히 우리 집 3대째 의사 가문을 끊어놔? 아줌마네 3대고 4대고 저 관심 없고요. 혈압 올라가시기 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전 할 얘기 없으니까 아셨어요? 아님 미련을 못 버린 거냐? 그렇게 우리 집에 못 들어와서 안달을 떨더니 아직까지 규성이 못 잊은 게야? 이렇게라도 붙잡고 싶었니? 옛다. 이거 먹고 네 딸년 앞세워 쳐들어올 생각 마라. 그리고 항소할 거야. 알겠어? 네가 지금 이러는 것도 다 우리 규성이 못 잊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말은 안 하마.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아무리 변호사라도 넌 안 돼. 알겠어?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어디다 대고 와서 행패야. 배운 것도 없이 무식하게 말이야. 남자 쪽 어머니가 허공에 던진 건 100만 원이었죠.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오더군요. 돈을 다시 던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더니 남자 쪽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놀라서 보니 저의 딸이었네요. 저와 같이 집에 가려고 로비에서 절 기다리는데 제가 그 아줌마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던 거죠. 너무 놀란 딸을 진정시키려는데 똑똑한 딸은 모든 사태 파악이 된 듯 말을 이어나갔어요. 할머니, 미쳤어요?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돈을 드밀어? 당신이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엄마, 이 아줌마가 그 내 친부 어머니야? 그럼 나한텐 할머니인가? 아주 웃기네. 우리 당신네들 다 잊고 살았어, 알아? 도끼병도 가지각색이지. 할머니, 정신 차려요. 나 졸업하면 검사 될 거야. 그래서 당신네 병원만 노릴 거야. 얼마나 세금 세탁을 더럽게 하는지. 내가 당신네 병원만 쫓아다닐 거니까 기대해. 3대째 의사 가문? 웃기고 앉았네. 얼어 죽었다. 좀만 기다려요. 할머니 살아있을 때 압수수색 해줄 테니까. 아니 너 이 아이냐?
그때 낳은 딸이 이 아이야? 아, 참 기가 막혀. 좀 표독스럽기도 짝이 없지. 표독이 뭔지 모르나 본데 1년만 기다려요. 할머니네 병원 징글징글하게 파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깨끗이 살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장부관리 잘해놔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혈압관리 잘하시고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면 아셨죠? 딸은 검사가 되어 그 병원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어느 협박보다도 무서웠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는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기사를 불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찌나 딸에게 미안하던지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하기도 했고요. 참았던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이런 모습 보여서 너희 아빠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귀에 박히게 말해줬는데 놀랐지? 아니, 알고 있었어. 이미 엄마가 나 19살에 낳았는데 이미 그것도 예상 못했을까봐? 고마워. 엄마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난 엄마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꼭 검사될 거야. 내가 저 집 부숴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켜봐, 엄마. 그런 말 하면 못 써. 넌 고운 생각만 하고 고운 말만 써. 알겠지? 엄마는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행복해. 그거면 됐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너 이렇게 밝고 착하고 진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아주.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해. 그렇게 그날 일이 해프닝처럼 지나갔고 아이 아빠는 항소를 했지만 패했어요. 그리고 벌금을 때려 맞았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한번 딸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제 와서 딸을 찾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로부터 딸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된 후 저와 마찬가지로 워커홀릭이 되더군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말이죠. 제가 봐도 정말 잘 키웠더라고요. 엄마, 나 내일 한국병원에 압수수색 가. 내가 말한 거 지켰지? 이제 엄마는 두고만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엄마 피눈물 났던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발 뻗고 주무세요. 아셨죠? 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그때 나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겠지? 항상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지켜봐줘. 엄마처럼 멋진 검사가 될게. 딸은 그렇게 멋있는 검사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이 아빠는 저에게 전화로 지금 너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뭐 어쩔 수 없었죠. 비리로 키워온 병원, 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안 그런가요? 전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어요. 한평생 딸한테 일하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일하는 딸을 집에서 뒷바라지하는 엄마로 살고 있죠. 젊어서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낳기만 했지 이제서야 제대로 챙겨주고 있답니다. 처음으로 일이 아닌 엄마의 노릇을 하려고 하니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도 차려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심심하면 여기 올라온 사연도 듣고 말이죠.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제 딸을 낳아 예쁘게 키울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최고의 보물, 그리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목숨 같은 우리 딸이 옆에 있어 든든한 인생이랍니다. 저의 사연이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쑥스럽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에 딸 하나 있는 엄마입니다.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사돈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제 딸과 예비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집안은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이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였고 싸우는 것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 오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 인사를 온 예비사위는 딱 봐도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상당히 밝아 보이는 모습이 첫눈에 들어왔고 제 딸이 좋아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둘이 좋다는데 제가 뜯어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비사위는 같은 직종업에 종사하고 있고 둘 다 능력이 좋은 편이라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죠. 보통은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대부분 이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딸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둘은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비슷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 집에 인사 온 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인 것 뿐이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모든 걸 신중하게 결정하는 성격인데 자기 인생을 맡겨야 할 배필을 고르는 중요한 일을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았을 거란 걸 누구보다 저희 부부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좋은 말만 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아끼지 않았죠.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최대한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상견례 날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잡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의 결혼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건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제 딸이 아닌 저에게 닥쳤습니다. 예비사위가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무 조건 안 보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사돈 측에선 저와 남편을 문제 삼고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죠. 안색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 들어온 딸의 입에서 아빠 엄마의 직업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사돈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지 몰랐거든요. 정말 사돈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너는 마음에 드는데 아빠 엄마의 직업에 흠이 있어서 결혼이 꺼려진다고? 지금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사돈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아빠 엄마 직업이 어때서? 식당에서 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예비사위 집안은 어떤데?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체력이 좋은 집안인 거야? 사돈분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집안 전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다 대고 무슨 말을 더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부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불쾌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 다시 되물으니까 흙수저가 금수저 하나 만든 것 뿐이지 집안 전체를 따지고 봤을 때 누가 봐도 흙수저 집안이라고 무시하시길래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미련한 짓인 것 같아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그 집에서 그냥 나와버렸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몰라도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거든. 딸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사돈분들의 행동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딸의 말을 듣자마자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예비사위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딸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자며 통화하길 원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예비 사위의 목소리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위를 집으로 다시 불러들였고 잠시 뒤 안 좋은 표정으로 저와 남편의 얼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정말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돈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정말 몰랐네. 식당에서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고작 식당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야?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솔직히 당황스러운데요. 저희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표정이 변하셨거든요. 당연히 제가 옆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식당일 하시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망을 안겨드려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경이와의 결혼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함께 해온 시간들도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고 이 결혼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건데 다른 의견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저도 그만큼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그건 오빠 생각이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다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서로 초면이면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오빠 어머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 식당 참모일 하는 우리 엄마가 못마땅하다고 하셨잖아.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두 눈으로 전부 다 봤는데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면 내가 이 결혼 하고 싶겠어? 오빠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이라는 건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한쪽 집안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끝은 뭐일 것 같아? 오빠랑 나랑 이혼밖에 더해? 나는 내 인생이 흠집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전까지 오빠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야.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오빠 집안도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은 지금 뭐 하시는데? 아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히 집안일만 하시잖아. 아버님이 의사라서? 정작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못하신데 오빠랑 아버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기세 등등 하셔서는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으시면 오빠랑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더 돼? 내가 전부 다 다시 바로 잡을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자. 세경이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우리 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야. 진심으로 나와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서운한 것뿐이잖아. 내가 서둘러 해결하도록 할게.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자기 부모를 안 좋게 바라보고 있던 안사돈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예비 사위를 조금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딸과 예비 사위의 안 좋은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사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욕만 한 바가지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모든 걸 사위와 헤어질 자신이 있는지 대화를 시도했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는지 제가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사돈의 행동에 대해 너무 서운하다고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당연하게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와 남편이 식당 일을 하는 걸 못마땅히 해서 결혼을 반대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그날이요, 딸은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고 있었지만 사위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상처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매듭이 계속해서 꼬여만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괴로워하고 있던 제 딸은 회사 일까지 지장을 주게 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건 예비사위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길 바랬지만 점점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사돈댁에서도 예비사위가 걱정이 됐는지 저에게 연락을 취해 왔어요. 다짜고짜 약속 장소를 문자로 보내고 만나자고 하길래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처음으로 안사돈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만든 상황이니 어쩌겠어요? 수습도 제가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 세경이 어머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과 세경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러다 제 아들까지 죽어나가게 생겼네요. 요 며칠간 회사를 못 나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빠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회사에서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사돈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누가 보고 싶겠어요? 금융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둘 다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제가 사돈 식당 일을 못마땅해 한다고 결혼을 반대하면 둘 중 하나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 아들이 될까봐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네요. 그러니 결혼 허락하겠습니다. 지금 둘이 헤어진 상태라는데 사부인께서 따님 잘 설득해서 다시 제 아들과 이어질 수 있게 연결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할 테니 사돈도 그만 기분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조건이고 앞으로 잘 살기만 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사돈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크게 만드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제 딸 연봉 1억입니다. 사위도 1억이 넘는다는 걸 아는데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제가 식당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건데 결국 이런 사태가 오고 나서야 사위가 회사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할까봐 그게 아쉬워서 지금 저와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며 말씀하신 태도가 제 딸을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니 군말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도 잘못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지 않으신데요. 이 문제는 저보다 제 딸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저와 해결 본다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으세요. 제 딸에게 사돈께서 먼저 손 내미시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딸의 마음에 상처를 낸 부분에 대해 먼저 어루만져 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걸 얻으시려면 당연히 그만큼 많은 부분들에 대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일어나 보겠습니다.
안사돈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봤자 똑같은 말만 반복될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아쉬운 소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사돈이 제 딸과 약속을 잡게 되었고 결국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 뒤 결혼까지 허락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상견례가 별거 있나요?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좋은 말 주고받으면서 시간 때우다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왕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라 저도 사돈어른의 집안을 안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한 기준에 사돈 집안이 부족했던 것 뿐이고 그걸로 인해 세경이가 서운하게 받아들인 것 뿐이죠. 얼마 전에 세경이와 따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긴 했는데 둘이 좋다면 저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도 안 좋아지는 상황을 바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면 세경이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서 몇 년간은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나중에는 분가를 하게 될 테지만 결혼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서 산다면 아들을 끼고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자는 게 아니라 2, 3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그 사이 아이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어차피 도움도 받아야 하니까 아이의 눌러붙어 살아도 되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사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제 딸에게 따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듯 싶은데요. 결혼을 허락하셨으면 당연히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부모는 뒤에서 지켜봐야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게 해줘놓고 왜 자식들을 품에 끼고 살으려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반대로 제가 사위를 집안으로 들인다면 사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받아들여 주시겠나요? 둘의 결혼을 허락하자는 자리이고 앞으로 서로에 대해 좋은 말들만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사돈의 발언은 지금의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를 흐릴 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같이 살아갈 순 없어요. 그건 저도 불편하고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따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신혼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을 뿐더러 저는 오빠와 마음 편히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 모두가 반대를 한다는 거네. 내가 좋게 얘기한 건 눈치껏 행동하라고 얘기한 건데 들어주지 않겠다는 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와 같은 거 아니야? 양보를 어느 정도 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왜 내 의견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나도 결혼 허락을 할 수가 없지. 평생을 함께 살자는 것도 아니고 고작 2, 3년 함께 지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됐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식당에서 참모나 하는 사돈이 못마땅한데도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제 딸이 사위와 결혼을 하고 사돈 댁에서 함께 살지 않겠다는 말에
또다시 분노했고 결혼을 반대하면서 상견례장이 떠나갈 정도로 언성을 높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은 생각만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비사위는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많이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제 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사돈을 쳐다보고 있었죠. 남편도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희 가족 모두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상견례장에서 나오려 하는데 묵묵히 말수를 아끼고 계신 사돈 어른이 저희를 멈춰 세우셨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제 안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저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니 저도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조만간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부터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사돈분들 가신다니 배웅해 드려야지. 아빠는 엄마와 따로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 나중에 집에서 보도록 하자.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희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가 저희 집까지 뒤따라와서 또다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거라며 더 이상 사위가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는데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니 저희도 많이 지치게 되더군요. 남편은 사위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고 많은 위로를 해주며 힘을 실어 주었네요. 안사돈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전혀 없었겠죠. 상견례가 엎어졌으니 결혼식도 자연스럽게 없던 일로 되어가게 되면서 딸도 더 이상 미련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예비사위와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해 들려주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돈어른이 예비사위와 제 딸의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켰는데 안사돈은 받아주기 싫다며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며칠째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까지 저희 가족이 싫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도 사람인지라 참는데 한계를 느끼셨고 혼자서 고집을 부리는 안사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는 소식을 딸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어요. 사위는 이런 안 좋은 집안 분위기 속에 제 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던 건데 사돈의 행동이 질려버린 딸은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더는 관계 발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알려준 딸은 두 번의 경험 끝에 단단해졌는지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예비사위는 그렇지 못했는지 현실을 받아들이길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던 사돈 어른께서 그동안 안사돈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많이 질려하셨는지 사돈 어른 몰래 투자를 하다가 사기까지 당했던 이력들도 참아왔었는데 아들 결혼까지 망치려는 행동들에 참지 못해 폭발하셨고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이미 끝냈고 더 이상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사돈분들께서 이 문제로 의견 차이가 심해졌고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깊어졌는지 결국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도 모자라
가정까지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안사돈이 제 딸의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피우게 되면서 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급하게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딸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안사돈은 제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희는 사이가 보였던 행동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한 다음 사돈댁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이혼을 했으니 언제나 길은 열려 있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 크게 되어서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사이는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저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꽤 큰 회사에 저희 부부가 입찰에 성공을 해서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계약하게 되었고 인원 충당을 위해 주방에서 일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안사돈이 쭈뼛거리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양사님, 이번에 주방에서 일하시겠다고 면접을 오신 분이세요. 주방 일이 서툴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셔서 일단 모셔왔거든요. 면접 보시고 결과는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화 나누세요. 아니, 어떻게 사돈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긴 회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인데 일반 동네 식당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그쪽이 어떻게 이런 구차한 곳에 면접을 다 보러 오신 거죠? 이혼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 꽤 많으셨을 텐데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건가요? 주방 일을 하시겠다고 면접까지 보러 다니시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주방 일도 안 해보셨을 텐데 웬만하면 다른 일을 알아보시지 그러세요.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네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희 남편이 그동안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다며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사돈이 하시는 식당 일을 한 번 저도 경험해 보라고 해서 면접을 보게 된 건데 여기에서 사돈을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이가 봐야 한다고요.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돈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일은 벌써 지난 일이고 이미 1년이나 흘러갔는데 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평생 살고 싶지 않아요. 사돈께서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일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세상 참 좁다고 이런 곳에서 사돈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주방에서 일한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제 앞에 나타나 면접을 보러 온 사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들어보니 이혼을 할 때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전부 잘못된 투자로 탕진하게 되면서 생활이 궁핍해지자 다시 사돈어른과 재결합을 하고 싶다며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돈이 저희를 무시한 직업에 대해 경험을 해보라며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곤 있지만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가겠나요. 제 딸과 사이의 결혼을 막아서고 눈물을 쏟게 만들었으면서 정작 본인은 살겠다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으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더 이상 연관도 없는 사람인데 한 공간에 있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새해에 입찰을 받아서 앞으로 몇 년간 활동해야 될 구내식당에서 사돈과 부딪히다 보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겠죠. 남편도 받아주지 말라고 하네요. 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 이런 사람을 사돈으로 맡게 되신다면 절대 결혼을 반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나요? 저희 가족은 이번에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공항까지 도착해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오고 말았어요. 결혼 5년 차였던 저희 부부는 매년 양가 부모님 여행을 계획해 드렸었어요. 선물 같은 것보다는 차라리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는데 2년간 전염병으로 인해 발이 묶이게 되면서 여행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되자 시댁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돈 모아서 저희 살림에 보태라고 하셨는데 시부모님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서운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가시던 여행을 못 가시고 국내에서만 맴돌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히스테리는 점점 심해졌고 그럴 때마다 저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시모의 불만이 남편도 많이 버거웠는지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와의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께서 선물 같은 걸 주는 것보단 차라리 그 돈 모아서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시길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진 만큼 제약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시모의 짜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풀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행 다녀봤자 전부 다 똑같아서 시간만 아깝지.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 해외여행은 도대체 언제 갈 수 있는 거니? 엄마, 좀 기다려보세요. 계속 재촉하셔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전과 많이 달라서 비행기표 티켓팅 하는 것도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그것뿐이에요. 패키지 상품은 뭐가 좋은지 전체적으로 전부 맞아떨어져야 하니까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서두른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2년 넘게 기다렸잖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재촉하는 거지.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국내에만 박혀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아니? 이번 달 안에 무조건 떠날 수 있게 해줘라. 일단 떠나기만 하면 되니까 대충 있는 상품으로 결제하면 되잖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와 있는 상품으로 결정하라니까. 나는 이미 짐 다 싸놓고 떠날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너무 굼떠서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단 말이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맨날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두 발 뻗고 쉬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 힘들게 알아보고 있는데 고생하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안 보내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분명 어제도 전화통화로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이러실수록 시간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모르세요? 저희 이제 막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옷도 갈아입지도 못한 상태인데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무조건 보채기만 하시면 좋은 마음으로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돌아가 계세요.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릴 테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여행 한번 보내주는 건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그냥 대충 결제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 나도 웬만하면 억지 부리고 싶지 않은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 오늘 내 두 눈으로 상품 결제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마. 옆집, 윗집, 아랫집 여기저기에서 며칠 전부터 여행 간다더니 벌써 다 떠나서 동네가 얼마나 조용한 줄 알아? 나 혼자 남아있는 느낌을 네가 아냔 말이다. 너희들이 기다려달라고 해서 계속 참고 기다렸는데 벌써 보름이나 지났잖아. 그럼 그냥 아무거나 결제해서 대충 보내드려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돈 나가는 거 최대한 좋은 상품으로 구성해서 여행 가시는 거 고생하시지 않게 해드리려고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알아보는 건데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전부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그냥 처음부터 보내주기 싫다고 하지 그랬어. 여행 보내주겠다고 쓸데없이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지? 어머님,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일단 댁에 가셔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알아본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됐다 됐어. 이런 기분으로 여행 가봤자 뭐하겠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아주 딱 맞네. 내가 두 번 다시 너희들 얼굴 보나 봐라. 시모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얼굴을 붉히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주위에서 여행을 많이 가시다 보니까 시모도 하루라도 빨리 여행을 가고 싶으셨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재촉하시는 바람에 저희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었죠. 시모에게 너무 압박을 받다 보니 매일같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날 아무데나 보내드리자며 여행을 가서 고생을 해도 상관없다고 남편까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부부가 안 보내드리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이왕 가시는 거 최대한 고생 안 하시고 2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 가셨으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라고 좀 더 신경을 써드리려 했었는데 시모는 그런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보내드리기 싫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죠.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좋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그날 남편과 저녁을 먹은 뒤 집안 정리를 끝내고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괜찮은 패키지 상품을 알아보게 되었고 한참의 고민 끝에 가격도 나쁘지 않고 구성 상품도 좋은 것 같아 다음날 여행사와 상담을 통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본 다음 여행 상품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시부모님만 여행을 보내드릴 생각이었는데 그 상품이 남편한테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는지 저희 부모님도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를 이어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양가 부모님이 같은 여행을 떠나는 건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었죠. 그쪽 여행사가 그래도 친절하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셔서
남편은 다른 상품은 있는지 상담을 이어나갔고, 가격은 비슷한데 시부모님과의 일정은 전혀 겹치지 않는 여행 상품을 소개해줘서 남편은 이왕 보내드리는 거 저희 부모님도 보내드려야 서운해하지 않는다고 여행 상품을 결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출발은 하지만 여행 상품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마주칠 일도 없다는 거에 저도 남편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었어요. 항상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신경 써주려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여행 일정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자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상당히 들떠 계셨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저희 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이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사건이 시작이 된 건 시모가 주말에 저희를 시댁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점심이나 같이 먹자면서 그동안 고생한 저희를 위해 밥 한 끼 해 주시려는 것 같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동안 제가 봐왔던 시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들떠 계셨고 맛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들 먹어라. 그동안 여행 상품 알아봐 주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들한테 불만을 털어놨겠니? 내 주변 사람들 전부 다 해외여행 가서 나한테 자랑하듯 사진 찍어 보냈는데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던지 혈압 올라 쓰러질 뻔했다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 더 재촉했던 것도 있다. 그런데 사돈댁 분들은 여행 안 가신다니? 이번만큼은 사돈댁도 가고 싶어 하실 텐데 너희들이 알아서 신경을 쓰겠지만 한 번에 큰돈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우리가 먼저 가서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급한 사람이 먼저 떠나는 건데 서운하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 그렇잖아도 이번 여행 장인 장모님도 같이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상품이 달라서 같이 겹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코스가 전혀 다르거든요. 뭐라고? 이번에 사돈분들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됐다고? 코스가 달라도 오다 가다 보면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껄끄러운데 왜 이렇게 무리를 했어? 엄마 아빠만 보내드리면 장인 장모님께서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서운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상품 구성도 괜찮기도 해서 이번에 보내드리기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죠. 저희 집만 신경을 쓰는 것도 이 사람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해야 제 속이 편해서 결정한 거예요. 괜찮으시죠? 사돈댁 여행 일정이랑 내가 떠나는 일정이 다르다면 다른 것들도 분명 변경이 있었을 텐데 비교 좀 해보게 계획표 좀 확인해 보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먼저 가자고 말한 건데 사돈댁은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너희들한테 싫은 소리도 안 했으면서 그냥 꽁으로 가는 건 너무하잖아. 저희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신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장인 장모님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신 것 뿐이에요. 남편은 얼굴을 붉히는 시모에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여행 스케줄을 보여드렸어요. 시모는 양가 집안 여행 계획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더니
얼굴이 일그러지셨고 시부와 비교를 하면서 불만을 털어 놓으셨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흥분을 하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셨고 저희 부부는 그런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야? 왜 우리는 한식인데? 사돈댁은 왜 양식인 거야? 어떻게 같은 가격인데 질적으로 너무 차별이 심하잖아. 너는 엄마가 여기까지 가서 한식을 먹고 싶겠니? 다 결제 가격 안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냥 좀 다녀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엄마는 다른 쪽으로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엄마가 가시게 될 일정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일정 중에 한 끼만 한식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관광 지역에 가는 것도 엄마 쪽이 몇 군데 더 있는데 비교한다고 해서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녀오세요. 엄마 일정이 싫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바꾸면 되겠어요?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떠나기 전에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말씀해 주세요. 사돈댁 여행 상품은 취소해라. 이것저것 비교가 되니까 괜히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지 못할 것 같다. 그냥 다음에 가시라고 말씀드려. 어머님, 이 상품이 이번에 특가로 나온 거고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행 일정은 어머님이 가시게 될 여행 구성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알아보고 결정한 건지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세요. 다음에는 좀 더 만족하실 만한 여행 계획을 세울 테니 이왕 떠나시는 거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행을 하는데 즐거움의 반을 차지하는 게 먹는 건데 우리 쪽이 너무 형편없는 것 같다. 혹시 음식만 바꿀 수는 없는 거니? 사돈댁 음식들은 구성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쪽 여행 상품은 음식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돈을 좀 더 얹어주면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안 되는 거냐?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유여행도 아니고 단체로 떠나는 여행이라 모든 게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거든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변경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 이번에는 그냥 다녀오세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알아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휴, 이제 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고생해서 알아본 건 생각 안 하시고 조금이라도 저희 부모님 여행 계획에 좋은 상품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전혀 배려하지 않으시려는 모습에 지쳐버렸고 실망한 나머지 한상 차려진 음식에는 손을 대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많이 서운했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저 또한 남편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시모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불만을 가지시고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셨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한테 일절 연락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여행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건데 배웅은 해드려야 할 것 같아 공항으로 가게 되었죠. 저희가 먼저 도착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2년 만에 떠나시는 여행이라서 그런지 저와 남편도 긴장을 한 상태였는데 공항에 먼저 도착한 시부모님은 밝은 얼굴이 아닌
그늘진 얼굴로 저희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께서도 도착을 하셔서 제가 비행기 티켓 끊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이 모두 마주보게 됐는데 어색한 인사와 함께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침묵을 깨는 한마디를 툭 던지셨고 그 말을 받아친 엄마의 한마디로 시작된 싸움은 공항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부인은 좋으시겠어요? 내 아들 덕에 해외여행도 다녀오시잖아요. 다행히 저희끼리 마주칠 일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사돈과 얼굴 마주하면서 여행 떠날 기분은 아니거든요. 애들이 알아서 시간 내면 보내줄 건데 꼭 그렇게 상처를 주셔야 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타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낳아주고 키워줬으면 그만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애들 키우는 걸 뭘 바라시고 키우신 거예요? 애들이 잘 되길 바라야지. 억지로 밀어붙여서 여행을 떠나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 지금도 너무 미안해 죽겠는데요. 그동안 고생해서 키워준 보답을 받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아들 돈으로 왕복 티켓 300만 원짜리 끊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나 했더니만 안사돈께서 눈치가 없으시구만. 염치 없이 여행 떠나시는 거면 표정 관리라도 잘 하시던가.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 정말 여행하는 당일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허용해 드릴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염치가 없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지금 참아야 될 것 같아? 방금 하시는 말 들었지? 당신 돈으로 왕복 티켓 끊었다고 우리 부모님 염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셨어. 그냥 이제 솔직하게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믿고 기다려주려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지금 당장 솔직하게 전부 다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사이도 이제 끝나는 거라고. 왜 말을 하지 못해? 내가 얘기할까? 어머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동안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전부 다 제 돈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3년째 날백수인 어머님 아들을 제가 먹여 살렸다고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면접 자체도 안 보고 겨우 설득시켜 면접 보게 해서 취업시키면 며칠 있다가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상의도 없이 퇴사해버리고 그런 생활을 반복한 지 벌써 3년째라고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그래도 이 사람을 믿고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기다려준 거였는데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과 아주 똑 닮았네요. 저는 이제 더는 못 해먹겠어요. 3년째 날백수 아들 둔 어머님 염치나 챙기세요. 그 왕복 티켓 돌려주세요. 어머님은 여행 가실 자격도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모가 들고 계셨던 비행기 티켓을 찢어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백수였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시부모님을 거짓말로 안심시켰지만 모든 돈은 제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던 거였어요.
저도 부유한 편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두 발로 뛴 만큼의 성과를 받는 직업인지라 프리랜서로 적지 않은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남편이 쉬고 있어도 면접이 없는 날이면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아무리 백수라도 집안에만 있으면 금방 늘어지고 일하기도 싫어할 것 같아 그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긴장을 가지게 해줬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 의욕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였었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양가 부모님께 전혀 내색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었지만 공항에서 시모가 저희 부모님한테 했던 막말은 결국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고 곧 비행기가 출발한다는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을 비행기 태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여보세요? 네, 죄송하지만 여행 패키지 상품 하나 취소하려고요. 당일 취소라 전부 다 돌려받지 못한다고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취소해 주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도 힘들게 여행 상품 결정해서 결제까지 했는데 취소까지 하는 건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폭발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막지 그랬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던 거 알지? 어머님이 방금 하신 말씀 들었잖아. 우리 부모님 보고 염치가 없대.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머님이 전부 자초한 일이니까 어쩌겠어. 해외여행은 앞으로 꿈도 못 꾸시는 거지.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그동안 연기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일도 안 하는 남편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도 믿고 기다려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의 삶에 적응을 했는지, 일을 할 생각보단 그냥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밥이나 축내고, 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잖아. 내가 화장품 하나 팔려면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 당신은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뻔히 봐왔으면서 어떻게 3년이 넘게 백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 이제 더는 안 돼. 우리 당분간 별거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전부 제 돈으로 나가고 있던 거였어요. 이 사람이 결제해주는 척 했던 것도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고 어깨 좀 올라가라고 옳은 척 해줬던 거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염치가 없다고요? 이 사람과 별거하는 동안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지만 아마 이혼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삶을 원한 건 아니거든요. 어머님도 백수 아들 끼고 한번 살아보세요. 아마 속 터져서 혈압 올라 쓰러지실걸요? 2년 동안 해외여행 못 가셨다고 저에게 온갖 히스테리 부리셨죠? 저는 거기에 더해 3년간 백수 생활하고 있던 이 사람 문인력까지 더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요.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랑만으론 모든 걸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해외여행 가시려고 많이 들떠 계셨을 텐데 이거 어째요? 말 한마디 잘못하셔서 전부 물거품이 되어 버렸네요. 그럼 저는 또 일을 하러 가봐야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이 백수 아들 챙겨주세요. 맨날 데리고 다니는 것도 너무 지쳤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이혼 서류 따로 보내줄 테니 법원에서 보자. 그동안 남편을 데리고 다니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도
믿고 기다려주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죠. 그것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모까지 더 얹어서 저를 힘들게 했으니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일로 인해 남편과 저는 현재 별거 중이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자리를 알아본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자리로 돌아올 게 뻔하겠죠. 거기에다가 시모까지 거들 테니 그만 정리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불편한 마음으로 떠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을 결제했는데 안 가시면 그 돈이 아까워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설명드린 다음 여행을 떠나신 만큼 그곳에선 최대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라고 했어요. 걱정하셔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제 결정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의욕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아이가 없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별거 하는 기간 동안 시부모님과 남편이 몇 번 왔었지만 얼굴을 마주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큰 독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를 또 설득시키려 들 테고 괜히 또 마음 약해져서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단호하게 결정하는 게 제 인생을 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니 머릿속이 많이 복잡한 상태예요.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도 듣고 싶어요. 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서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